안녕하세요. 슬립 베럴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리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아이 분리수면 고민하고 계셨죠? 우리 아이가 혼자 자는데 혹시 무섭지는 않을지, 애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고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리수면 서양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아이 분리수면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슬립 베럴 베이비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교육을 하려면 분리수면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분리수면을 하지 않으면 수면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수면 교육과 분리수면 아예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꿀잠을 위해서, 나의 잠을 위해서 분리수면을 또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계속 새벽에 찾고 빨리 들어와라 하고 안 자고 결국에는 침대에 막 탈출해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하고 결국은 아이와 새벽에 실랑이를 해서 아이와 같이 침대에서 주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패밀리 침대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슬립 베럴 베이비에서 분리수면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수면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리수면하기 전에 몇 가지를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께서 분리수면을 하실 마음의 준비가 완전하게 되셨는지 잘 의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분리수면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는 왜 분리수면을 하고 싶은지 이게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를 했다 안 했다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이도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소음에 예민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뒤척여도 일어난다. 그러면 분리수면을 했을 때 사실 장점은 있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요. 4개월 미만의 분리수면을 한 그룹과 4에서 9개월 사이에 분리수면을 한 그룹, 그리고 전혀 분리수면을 하지 않은 그룹, 세 그룹에 아이가 9개월이 됐을 때 수면의 상태를 비교해 보았더니 4개월 이전에 아이가 분리수면을 한 경우 수면의 양과 질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확실히 아이의 수면의 퀄리티랑 수면의 양, 길이 자체가 분리수면을 하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리수면을 안 한 경우와 분리수면을 한 경우에 부모님의 잠의 퀄리티도 많이 영향이 끼칠 수는 있죠. 아무래도 아이가 계속 새벽에 뒤척이잖아요, 많이. 그럼요. 어떤 아이는 계속 새벽에 1시간마다 발망치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뒤척뒤척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퀄리티 그리고 아이의 잠의 퀄리티는 서로의 사실 같이 자면 방해를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분리수면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장점은 존재를 해요. 아이와 나의 수면의 퀄리티가 상승한다. 하지만 단점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이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수면 환경이 안전한지입니다. 분리수면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인지를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리수면, 아이와 다른 방, 그러니까 분리수면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아이와 침대를 따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방 자체를 따로 쓰는 것을 분리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분리수면 같은 경우를 미국 수학과협회에서 제시한 스탠다드는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는 분리수면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추천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만 12개월부터 분리수면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아돌연사 때문에 그런데요. 분리수면을 하더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분리수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영아돌연사라는 위험을 감수를 하고 분리수면을 하는 데에 그만큼 장점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분리수면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가 안전한 수면 환경에서 분리수면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한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굳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가 위험한 물건들이 침대에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 소아과협회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푹신한 물건들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패드, 쿠션, 이불, 두상 베개, 그냥 일반 베개 그리고 질식의 위험이 있는 푹신한 물건들은 모두 치워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분리수면이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이런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한 다음에 아이 카메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안전한 수면 환경에서 자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카메라가 없고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카메라 설치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지라고 마음 놓으시기보다는 아예 안전을 생각하셔서 카메라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 이 분리수면을 하기 전에는 수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리수면을 하면요. 무조건 통잠 잘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수면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습관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는 일만 많아질 뿐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방문을 열고 닫고 계속 들어가시다가 오히려 분리수면을 포기하시고 더 나쁜 습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을 먼저 잡아주시고 분리수면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럼 수면 교육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분리수면을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했다면 한 적어도 2, 3주는 수면 교육을 꾸준히 하신 후에 그때부터는 천천히 분리수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환경 변화에 조금 민감하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통잠을 위해서 분리수면을 하셨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엔 같이 잔다. 이런 댓글들이 사실 참 많아요. 그럼요. 근데 항상 저의 제일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 아이 스스로 잤나요? 네. 요게 가장 질문이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 수면 교육 습관을 먼저 잡아주고 분리수면을 하면 아이도 너무나 편안하게 수면을 할 수 있고 굳이 막 방문이 왔다 갔다 열고 그럴 그럼요.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님 방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개월 때부터 분리수면을 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영아돌연사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알았지만 아이와 같이 자는 그 3개월 동안 저의 수면의 질은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아예 저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뒤척이거나 이 시기에 너무 끙끙 많이 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잠기가 사실 굉장히 어두운 편인데 출산하고 잠기가 굉장히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아가 울기만 하거나 찡찡거리기만 하면 제가 아예 잠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면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이의 수면의 질을 위해서 저는 아이가 통잠 자기 시작하고부터 새벽수유가 없어진 시기부터 저는 분리수면을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분리수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5개월쯤에 했었고요. 저는 아이가 조금 일찍 뒤집고 되짚기를 시작해서 그게 끝난 시점으로부터 바로 이제 분리수면을 시작했었던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머리를 대도 잘 자는 스타일이라 음. 잠기가 조금 어둡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컨설팅을 하실 때도 보면 지연님처럼 소음에 예민하고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면을 하면 훨씬 잘 주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깨미 너무 심해요. 수면 교육을 했는데도 새벽 깨미 계속 지속된다. 그런 경우엔 분리수면을 권장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수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고요. 맞습니다. 아버님이 코를 고신다거나 어머님이 유독 많이 움직이신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막 우리 아이가 한 번 깰 걸 두 번 깰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수면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에 아이도 수면에 예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잠기가 너무 밝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뒤척이면 쪽쪽이 물리고 음. 우리 아이가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개입이 빠르다 보니까 아이도 굳이 불필요하게 계속된 개입 때문에 좀 수면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을 분리를 하면서 서로 개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수면의 문제들이 조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분리수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리수면을 정말 마음 먹으시고 너무 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 저 지금 컨설팅 하는 경우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님께 조금만 기다리시고 제가 준비가 된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수면권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조금 어려서 저는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지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아이들은 본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시고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면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이제 방과 친해지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사 간 경우나 좀 새 방에 내가 원래 기존에 자지 않았던 방인데 갑자기 들어가서 너 자!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싫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방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변화나 환경에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낮에 놀 때 그 방에 같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지고 가고 그 침대에 같이 누워서 좀 시간도 같이 보내주시고 뭐 간지럼도 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도 이 방의 냄새도 조금 적응을 하고 이 방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적응도 되고 엄마와 나의 냄새가 조금 배다 보니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적응하기가 쉬워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보통 놀이와 잠자는 곳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말 많이 말씀 주시는데 이거는 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낯선 곳에서 또 자? 하고 이렇게 놔두시고 오시는 거랑 아이가 어느 정도 편안해진 후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떡볶이나 이런 간식 먹는 시기에는요. 좋아하는 간식도 거기서 가끔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 자는 시간 외에도 들어가서 친해지는 것.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막 10시간을 거기서 보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약간 놀러 가듯이 오전에 뭐 10분, 15분 이 정도 보내고 또 오후에 뭐 10분, 15분 보내고 약간 요런 정도로 자주 좀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방과 조금 친해졌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을 시도해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선 가장 잘 잘 수 있는 낮잠 1번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눕혔는데, 기존에 자던 방과 크게 다름없이 아이가 잘 받아들이네 하는 경우에는 다음 낮잠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낮잠 1번을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방이 바뀌니 낯설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은 낮잠 1번, 내일도 낮잠 1번 해보고 좀 잘한다 싶으면 천천히 낮잠 하나씩 늘려주시면서 이제 밤잠까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그 방에 무조건 적응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조금 천천히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아이가 사용하던 침대와 약간 동일한 위치, 뭐 예를 들어서 방문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코너에 있는 곳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면 새로운 방, 새로운 침대도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침구류,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불 시트라든지 애착인형 그런 것들도 같이 동일한 곳에 배치를 해주고 굳이 빨래를 막 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좀 냄새가 배어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도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방만 분리하시고 동일한 침대를 써주시는 건 아무래도 더 익숙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굳이 방 분리를 한다고 해서 새 침대, 모든 게 새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늘 분리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로 오늘부터 한번 분리수면 원하시면 시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요, 많이 여쭤보시는 애착 인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서 분리수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유익한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